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제 정점에 도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많이 올렸을 때 앞으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실제 한 차례 더 올린다고 했을 때 5%인 금리가 5.25%가 답니다. 예, 이게 점도표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기준금리의 어떤 평균이 여러분 5.1%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올린다는 게 다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공행진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일 정도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립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를 4번이나 인상하고요. 빅스텝을 2번이나 인상해가면서, 빅스텝은 0.5%입니다. 2번이나 인상해가면서 그야말로 급속하게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 바람에 기업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이자 폭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바람에 예금된 돈을 빼서 회사를 관리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고 이자를 갚는 데 썼습니다. 그 와중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고 시그너처 은행이 망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이자가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니까 예금을 빼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위기가, 저는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확산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 회수를 할 거다. 그것도 굉장히 과도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단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S&P 500 지수입니다. 물론 오늘 올랐습니다. 0.3% 올랐습니다. 한때는요 4,000을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1.75%가 올랐고요. 3,948.72로 마감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장이 시작하자마자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쭉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요, 결국 말입니다. 은행주가 주주주쭉 떨어지면서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은행들이 지금 대출 회수를 하네? 그럼 대출 회수를 하면 대출 회수를 당하는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죠. 대출을 회수당하는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되거나 회사를 넘겨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니까 경기 침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에 미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도 그런 생각이 미쳐서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흔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흔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시장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S&P 500 지수라는 게 대형 주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계속 그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은행주들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6% 떨어졌습니다. JP 모건 체인스도 0.27%가 떨어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2.42% 떨어졌습니다. 시티그룹도 0.59% 떨어졌습니다. 웰스파고도 마찬가지 1.59%가 떨어졌어요. 미국 4대 은행 주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대출 해주를 급속도로 한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막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왜냐 하면 말입니다. 대출 회수를 계속한다고 은행 위기가 막아질 것 같으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지도 않았고요. 예, 시그너처 은행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회수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옵니다. 지금 집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집값 떨어지는 거. 집값이 떨어지니까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경기 침체를 몰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스닥 종합도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오늘 이게 뭐 나스닥 종합 지수는 기술주 중심이니까 빅테크들도 많고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도 많잖아요. 많이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말입니다. 대출 회수에 대한 부담감이 기술주들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1.01%가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117.44 올라갔습니다. 11,784.40을 기록했고요.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다우산업지수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막판에 올라서 0.23이 올랐습니다. 75.14가 올랐지만 32,105.2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요, 시장의 어떤 노동 지표가 좋아진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여러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19만 1,000건이에요. 1,000건이 감소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단 말은 실업률이 적다, 고용지표가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호재를 갖고 있는데도 주가는 반대로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멀지 않는 미래에 은행들의 어떤 충격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의 위협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미국 은행의 어떤 줄파산, 은행의 줄파산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이 받쳐줄 때 줄파산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비제조업의 어떤 구매관리자 지수는 높지만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낮거든요. 저는 이것이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결국 몰고 올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주식시장의 실적이 아니고 이게 화려한 말잔치에 의해서요 출렁거리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주식시장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의 척도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의 척도가 요즘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출렁출렁하고요. 지표 하나에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때문에 조심조심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방어적인 투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어적인 투자라는 게 아주 말입니다. 고지식하게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올 테니까요. 현금을 쌓아가는 것 지금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투자 조심조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